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살 귀여운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을 낳고서는 제 인생에 이렇게 복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애가 크는 재미에 행복한 날을 보냈어요. 사실 아이 키우기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잖아요. 낳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많았는데 낳고 나니 왜 이제야 아이를 낳았을까 싶고 둘째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이 키우는 행복이 크더라고요. 꼬물거리던 애가 어느새 말도 잘 따라하고 그 작은 손으로 제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달려오는 걸 보면 정말 자식이 주는 행복이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여자아이라 그런지 더 세심하게 잘 챙기고 애교도 넘쳐서 아이 사진 보는 재미로 살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동서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동서는 저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아마 이런 인연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이어지지 않고 살았을 것 같을 정도였죠. 동서는 원체부터 서울 강남 토박이의 청담동 출신으로 돈 많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욕심도 많았고 저는 사치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선 아낌없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아들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편이었는데 요즘엔 연예인으로 잘만 풀리게 되면 돈도 많이 버니 벌써부터 애를 독하게 관리했어요. 형님, 애 학교는 알아보셨어요? 어딜로 보내시려고요? 난 그냥 다니기 편하게 가까운 데 보내려고 생각 중이야. 가까운데요? 아니, 요즘엔 교육 때문에 제주도로 이사까지 가는 마당에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계세요? 국제학교 준비해서 보내보시라니까요. 요즘엔 영어가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럼 학원은요?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아직까지는 애가 덜 힘든 게 좋아. 그리고 학원도 보내던 거 안 보내고 있고,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휴, 형님. 내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형님 정말 못 살겠다. 이러니 애가 평범해지죠, 점점. 동서야, 워낙 그쪽으로 관심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 내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우리에게 맞게 애도 키우고 싶어. 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다를 뿐이지. 그래요, 형님. 뭐 형님이 그렇다면. 근데 서윤이는 딱히 예체능 쪽도 재능이 없는 것 같던데. 음, 우리 애는 워낙 부끄러움이 많아서. 누굴 닮아 그렇대요? 그렇다고 공부 쪽으로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고민이 참 많으시겠어요. 작은 엄마인 제가 봐도 고민인데. 누굴 닮긴 우리 닮았겠지. 아, 그리고 우리의 걱정을 동서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써? 자기가 알아서 찾겠지. 남편하고 나도 둘 다 공부는 별로였는데, 그래도 밥벌이는 다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잖아. 아, 그래서 지금 삶에 대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동서? 아니, 형님 사는 상황에 만족하시냐고요. 아이에게 그런 걸 또 물려주고 싶으신 건 아니죠? 요즘 애들 중학교 때부터는 따라잡지도 못하게 이미 차이가 나요.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늦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민이가 힘들어해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청담동에서 크면서 그렇게 자랐고요. 애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동서나 그러고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우리 애 키우니까. 동서의 날카로운 말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른 문제는 그렇다 쳐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나 아이 교육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꼭 제가 되게 바보 엄마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청담동 출신에 저와는 다른 태생이라는 걸 꼭 비수를 꽂아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와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얘기를 하고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동서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식구인데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어 선물을 사들고 동서네 집에 들렸죠. 새 아파트라 그런가 집 깔끔하고 좋다. 좋기는요. 전에 살던 데보다 10평이나 좁은걸요. 그래도 요즘 나온 집들은 같은 평수라도 크게 뽑아서 그런지 좁아 보이진 않는데. 아, 몰라요.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형님 집하고 걸어서 7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필요한 일 있으면 자주 연락하고 그래. 근데 동서 뭐 보고 있는 거야? 아, 이거 하민이 오디션 준비하는 영상인데 제가 피드백 좀 해주려고 이렇게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컨디션마다 춤선이 다르거든요. 어, 근데 춤 정말 잘 춘다. 실력이 날로 달라지는 것 같네. 애들은 정말 뭐 하나 알려주면 금방금방 흡수하는 것 같아. 그나저나 왜 이쪽으로 이사 온 거야? 다 하민이 학원 때문이죠. 저도 거기서 오래 살아서 계속 살고 싶었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아들 키우는 게 저한텐 항상 1순위니까요. 무슨 학원? 거기서도 국영수 학원은 많았잖아. 그런 학원 말고 연기 학원 때문에요. 저번에 오디션 가보니까 애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연기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우리 하민이는 댄스 학원만 다녔지 연기 학원을 못 다녀서 이제부터 연기 학원을 좀 보내려고요. 여기 근처에 유명한 연기 선생이 하는 학원이 있어서요. 저번에 하민이 연기하는 거 보니까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잘하는 것 같던데. 아니야? 요즘 그 정도는 다 해요. 취미로도 배우러 오는데. 형님 보면 정말 너무 관심 없어. 이제 연기도 배워서 완벽하게 밀어줘야죠. 요즘 연예인 준비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전 정말 하루라도 일찍 못 시킨 게 한이에요, 한. 그렇구나. 그나저나 동서는 정말 바쁘겠다. 정말 애 쫓아다니는 거 보면 하루 훌쩍 가요. 근데 형님은 아직 서윤이 아무것도 안 시켜요? 이것저것 보내보니까 애가 더 집중도 못하고 손톱 물어뜯는 습관도 더 심해지더라고. 그래서 괜히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애 좋아하는 거 하나만 보내. 하나요? 어떻게 딱 하나를 보내요? 그래도 뭐든 애가 편한 게 먼저니까. 됐어. 이 얘기 또 하지 말자. 오늘은 동서 이사해서 축하하러 왔으니까. 알겠어요. 하민이랑 서윤이는 딱 1살 차이인데 벌써 달라서 하는 말이죠. 우리 애는 지금 광고 찍을 스케줄이 몇 개나 있는데. 암튼 그래서 전화 남편이나 늘 공인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든 구설 안 오르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당연하죠.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요. 하민이 속해 있는 소속사가 애들 소속사 중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요. 부모님 문제도 다 챙겨요. 요즘 하나 떴다 하면 인생 종치잖아요. 나 때문에 애가 추락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문제까지도 소속사에서 꼼꼼히 확인하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냥 손해보고 살라고 그래요. 애 생각하면 그게 훨씬 낫잖아요? 어우, 연예인 부모 되기도 힘들다, 정말. 요즘엔 위약금도 문다니까요. 계약서 쓸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뭐 만약에 우리 문제로 위약금 물면 물어야지 어쩌겠어요? 그게 다 우리가 잘못 산 거니까요. 위약금, 그런 것까지 내는구나. 그쪽도 힘들겠다. 부모까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니. 형님, 눈치 봐도 나중에 우리 애가 잘 되면 우리가 또 덕을 보잖아요? 연예인들 봐봐요. 몇십억씩 하는 빌딩 두세 채씩 턱턱 사서 월세 받는 것만 봐봐요. 그게 다 얼마예요? 본인은 꿈이라서 좋고 부모는 턱 봐서 좋고 서로 다 좋은 거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해야죠. 동서의 아들은 한 해가 다르게 실력도 늘고 TV에도 부쩍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니 문득 나는 부모로서 내 딸에게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자책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민하고 자주 불안해하는 딸을 보면 우선은 안정을 주는 게 먼저란 생각이 들었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뭘 배우든 남보다는 더 느린 편이어서 제 딸이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항상 성실하게 꾸준히 했던 장점은 있었죠. 그만큼 사람 사는 건 다 다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이사를 오면서 가끔 조카를 맡길 일이 생겼는데 그럴 때마다 제게 한두 번씩 맡기고 가곤 했어요. 저야 주부니까 아이 하나 더 오는 게 부담은 아니라서 이럴 때라도 도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1살 차이 나는 아이들은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둘이 사이좋게 잘 놀더라고요.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동서에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 오게 되어 동서에게 부탁을 좀 했어요. 그러니 동서도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그럼 오늘은 자유부인하세요. 저한테 애들 맡기고 갔다 오세요. 매번 우리 애까지 봐주시느라 맘 편히 나갔다 온 적도 없으시잖아요. 서윤이 여기로 보내서 우리 하민이랑 같이 놀게 하면 되니까 갔다 오세요. 고마워.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식장이 좀 멀어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괜찮겠어? 형님은 매번 봐주셨는데 한 번 정도는 저도 봐줘야죠. 저도 오후에는 집에 있다가 저녁 때는 나가야 돼서 남편이 퇴근하고 봐준다고 하니까 남편한테 계속 맡기면 되죠. 늦게 오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래도 돼? 괜히 서방님한테까지 미안하네. 그리고 이따 연기지도 선생님 오실 거라서 서윤이까지 제가 같이 껴서 맛배기로 수업 한번 듣게 해볼 테니까 편하게 맡기고 하세요. 비싼 선생님인데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그간 빚진 것도 많은데 제가 갚아야죠. 고마워. 우리 서윤이 동서 덕분에 좋은 경험을 다 해보네. 그럼 내가 이따 저녁쯤에 천천히 데리고 갈게. 연기 수업까지 듣게 해준다고 하니 괜시리 고맙더군요. 덕분에 저도 마음 놓고 동서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니 운전도 천천히 하고 상갓집에 갔다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도 오랫동안 이야기도 좀 하고 오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이 돌보면서 살림하면서 오랜만에 맞이하는 여유였어요. 그렇게 한 저녁 9시쯤 동네에 도착을 해 집에 주차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배터리 나간 핸드폰을 뒤늦게 확인하니 동서한테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찍혀 있는 겁니다. 순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급히 전화를 했죠. 형님, 어디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도착하셨으면 빨리 저희 집으로 오세요. 동서의 목소리가 너무 냉담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동서, 다 와가. 왜? 무슨 일 있어? 그건 오셔서 이야기하시죠. 괜히 마음이 급해져 7분이면 가는 거리를 불이 나게 택시까지 잡아 타고 갔더니 거실 한가운데서 동서가 팔짱을 끼고 씩씩대며 앉아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소파 옆에 쭈그려 앉아있었고
절 보자마자 훌쩍이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 걸 직감하곤. 동서, 무슨 일 있었어? 서윤아, 왜 그래? 이거 봐요. 우리 애 얼굴 좀 보라고요. 하민이 이제 들어가서 누워있어. 얼굴은 절대 만지지 마. 어머, 하민이 얼굴에 벌겋게 자국이 생겼네. 설마 서윤이가? 네, 서윤이가 상처를 냈어요, 지금. 둘이 싸웠다는데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하민이 많이 다친 거야? 조카 얼굴에 보니 손톱으로 스친 것 같은 자국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애를 너무 애지중지 키우지는 않은 면도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유치원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동서 입장에선 예민할 법도 했던 게 본인 아들을 연예인 시키려고 하니 얼굴이 생명이니까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 바로 사과를 했어요. 동서 미안해. 서윤아,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둘이 왜 싸운 거야? 응? 동서 속상하겠지만 애들끼리 싸우고 할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 예민하게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 괜찮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바꿔서 우리 애한테 저런 상처 생겼어도 나는 자기들끼리 놀면서 생긴 거니까 넘어갔을 것 같아서. 그래도 동서가 하민이 얼굴에 예민한데 진심으로 미안해. 차이를 모르시네, 형님이. 이게 똑같은 애들로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는 서윤이처럼 그냥 막 크는 애가 아니라 나중에 연예인이 될 아이라고요. 그 애한테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 상처 어쩔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잡힌 오디션은요? 그래, 알아. 그래도 애 얘기를 좀 들어보자. 서윤아, 울지만 말고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왜 그랬어? 응? 딸은 억울하다는 듯 자기가 한 게 아니라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동서가 그 말을 듣곤 제 딸에게 소리를 치며 이 조그만한 게 어른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며 막 다그치기 시작하더니 혼자 흥분을 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러는지 저도 너무 화가 나. 왜 애한테 그러냐고 똑같이 소리를 쳤어요. 누굴 닮았는지 거짓말이 아주 능숙해서 그렇죠. 형님, 형님 말대로 애가 형님을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인가 봐요. 이러니 부모가 제대로 돼야 된다니까? 태생부터 지방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랑 서울 청담동 압구정동에서 자란 저랑 태생이 다르니까 애 교육도 이따위로 시키는 거라고요. 이거 어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말은 가려서 해. 거기서 태생이 왜 나오고 애 교육이 왜 나와? 그리고 하민이 얼굴 보니까 손톱 자국인 것 같은데 우리 앤 손톱 물어뜯느라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무작정 몰아붙이지 말고 동서 눈으로 봐봐. 우리 애 손톱이 이렇게 짧잖아. 어른이 돼서 이렇게 발뺌을 했니? 애가 보고 배우죠. 증거까지 있으니까 그만 발뺌하세요. 무슨 증거? 증거가 있으면 보여줘봐, 어디. 연기 선생님이 다 얘기했어요. 여기 수업일지도 있고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애 봐주겠다고 한 내 잘못이지. 이딴 거지 같은 집인 거 알고 있었으면서 괜히 애를 봐준다고 했어. 사전에 거절을 해버렸어야 됐는데. 아, 피부과는 또 어딜 데리고 가야 되냐고.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동서 버릇없고 아나무인인 거 알면서도 내가 동서 일 있을 때마다 애 봐주고 그랬는데 그건 고맙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아무리 생각 없고 개념 없다고 해도 동서 정말 너무한다. 뭐라고요? 형님, 진짜 저랑 해보자는 거예요?
사과를 제대로 해도 지금 제 기분도 풀릴까 말까 한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우리 애 당장 오디션에 막대한 영향까지 있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냐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동서가 먼저 감정적으로 군 거 아니야? 거기에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그럼 이거 법적으로 가죠?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요. 형님네 집에서는 얻어올 것도 없고 해서 겨우 참고 있었는데 소장 보낼 테니까 경찰서 가서 얘기해요. 아이, 동서, 뭘 이런 일에 법까지 나오고 고소까지 해. 동서 진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버라니요? 형님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나가서 100원 한 푼도 못 벌어오는 멍청한 애하고 몇 억씩 몸값이 오르고 있는 애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제가 또 말씀드려요, 입 아프게? 동서만 애 귀하게 키우는 거 아니야. 말이라고 다야 지금? 애 앞에서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동서, 엄마 맞아? 들으라고 해요. 우리 하민이 상처는 몇 억짜리라고요. 형님이 지은 죄가 그만큼이에요. 몸값이 어마어마한 사람 잘못 건드리셨다고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딴 식으로 나오면 저도 피해 보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형님, 저한테 싹싹 빌어도 이제 모자랄 줄 아세요. 미리미리 돈 좀 준비해 두세요. 집을 팔든 장기를 팔든 저는 우리 아들 몸값 꼭 받아낼 테니까요. 그래, 알아서 해. 그런 걸로 고소가 될련지도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딸이 그럴 리가 없었고 매일 입으로 다 물어뜯어 손톱이라고는 없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고 애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돌아와서 놀랐을 딸을 달래고 혼자 식탁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달려와선 저에게 손바닥만한 책을 하나 건네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까 조카랑 같이 연기 수업을 받을 때 연기 선생님이 그걸 조카한테 던지며 혼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이 그걸 주워서 가지고 있었다는데 보니까 대사가 써져 있는 걸 보니 연기 수업할 때 쓰는 대본 같았어요. 그래서 전 딸에게 다시 그 상황에 대해 물었죠. 아까는 워낙 동서가 혼자 방방 뛰는 분위기라 딸의 말에 귀를 못 기울였거든요. 그러자 딸은 입을 꾹 다물며 하민이 오빠랑 연기 선생님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딸의 그 한마디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딸을 달래며 엄마한테는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딸이 술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딸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적잖이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연기 선생님이란 남자와 동서가 심상치 않은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집에 있던 동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며 집을 나갔고 곧이어 연기 선생님이 연기 수업은커녕 딸과 조카한테 놀이터에서 2시간만 놀다 오라고 했다는데 조카가 싫다며 집에 있을 거라고 연기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였대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딸과 조카는 어쩔 수 없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방에서 동서와 연기 선생님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곤 조카 얼굴을 본 동서가 얼굴이 왜 그러냐고 누가 그랬냐고 하는 말에 연기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며 저희 딸이 그런 것 같다고 했다는데 그 말에 조카애도 그냥 잠자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안이 벙벙해 할 말이 없었고 문득 딸의 목걸이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딸에게 녹음기가 달린 목걸이를 해서 어딜 가든 항상 켜놓고 보내곤 했거든요. 아까는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당장 칩을 빼서 컴퓨터로 연결해 들어보니 더욱더 확신이 서더군요. 역시나 딸의 말대로 그 연기 선생님이란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조카와 딸의 대화에서도 동서와 연기 선생님 사이가 상당히 이상했어요. 조카가 하는 말이 매번 연기 선생님이 집으로 오면 연기는 뒷전이고 밖에서 놀고 오라고 내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랑 꼭 둘이 방에서 같이 나온다고 하였고, 연기 선생님이 워낙 무서워서 꼼짝도 못한다고, 연기를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뭐가 됐든 이 일을 끝까지 싸워보고 싶은 오기가 들었어요. 동서는 본인의 불륜을 위장해 연기 선생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 일은 저희 딸과 제게 모욕감까지 주었으니 저도 이판사판으로 동서가 감추고 있는 더러운 얼굴을 다 밝히고야 말겠다 작정을 하였죠. 저는 일단 두 사람의 불륜의 단서를 잡아야 했고, 먼저 시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물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말이죠. 어제 일에 대해 녹음 파일까지 들려주니 서방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얼굴까지 새빨개지더라고요. 형수가 제대로 봤어요. 나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심증만이지 물중이 없어서 못 잡았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부터 제가 잡아야지요. 죄송했어요, 형수. 제가 괜한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너무 억울하고 저희 딸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서방님도 아시다시피 동서가 우리 얼마나 무시하고 폄하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면목 없기도 하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형수는 제가 SOS 청할 때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시동생과 내담을 하여 추후 제가 도와줄 일이 생기면 돕기로 하였어요. 동서와 시동생 가정을 파탄까지 내고 싶진 않았지만 시동생은 뭔가 다짐을 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한테 연락이 와 소장 접수를 하러 간다며 제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 경찰서 가요, 지금. 자식이 그 모양이니 부모가 대신 벌을 받아야겠죠? 근데요, 제가 형님한테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제대로 사과하시고 합의금 2천만 원 준비해 놓으세요. 그런 고소는 없던 걸로 할게요. 애 데리고 피부과 가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원래 얼굴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치료받는 동안 애 연기 수업도 못하고 광고도 못 찍는 거 생각하면 한 4천만 원은 달라고 하고 싶은데 2천만 원 선에서 합의해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내가 왜 그 돈을 동서한테 줘야 돼? 나는 절대로 그 돈 동서한테 줄 수 없고 사과는 더더욱 못해. 동서가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해. 나랑 내 딸은 아주 당당하다 못해 떳떳하니까. 그리고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아주 끝까지 갈 테니까. 알았어? 뭐? 이 여자가 이제 막 나가네. 돌았어요? 아유, 이 한심한 인간아. 그렇게 무식하게 평생을 사니 그 모양 그 꼴이지. 이 충청도 촌년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주.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네 앞길 막을 수 있으니까. 저는 동서와 전화를 끊자마자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 동서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 이젠 나한테 돈까지 뜯어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동생 또한 돈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대체 그 돈은 어디다 쓰려고 그 많은 돈을 달라고 하냐며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시동생은 이번 주 주말에 동서와 연기 선생의 불륜 현장을 잡을 거라며 동서한텐 애를 데리고 캠핑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비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말만 조카를 좀 봐줄 수 있냐고 하였고 저는 당연히 돌봐준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다른 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그렇게 주말이 되어 시동생의 계획에 차질이 없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부서질 듯 쳐댔고 인터폰으로 보니
세상에 동서가 거의 내 입바람으로 서서 멘붕이 된 얼굴로 문을 막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재빨리 문을 열었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 저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우리 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제가 하민이 폰에 위치 추적해놨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게다가 애 아빠는 뭘 눈치챘는지 야구방망이 들고 집에 쳐들어왔는데 저 빨리 우리 애 데리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 내놓으세요. 하민아, 엄마 왔으니까 빨리 가자. 동서, 서윤 아빠가 애들 데리고 마트 갔어. 동서 왜 이래? 보아하니 불륜하는 거 잡힌 것 같은데 동서야말로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동서 입으로 그랬잖아. 그런 사람이 애를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해? 뭐야, 그럼 형님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떡해. 동서가 그때 우리 애 쥐잡듯이 잡은 날 내가 우리 딸 목걸이에 있는 녹음기 돌려보니까 우리 애가 잘못 없다는 것도 알았고 동서가 바람 피는 것도 알게 됐어. 그래서 서방님한테 말했는데 서방님도 대충 눈치채고 있더라. 뭐라고요? 애 아빠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 녹음기 어디 있는데요? 형님 말 못 믿겠으니까 그 녹음기 보여줘봐요, 어디. 내가 아주 잘 가지고 있어. 서방님도 동서랑 이혼 소송할 때 그거 증거로 쓴다고 나보고 잘 맡아달라고 하더라. 그러니 동서는 순간 얼굴까지 창백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본인이 그 녹음기를 10억에 살 테니 당장 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10억 드릴 테니까 그 녹음기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못 드리지만 우리 하민이 광고 몇 개 찍고 몇 년 뒤에 아이돌 데뷔하면 그 정도는 바로 줄 수 있어요. 저 이혼 소송 당하면 100% 양육권 뺏기고 우리 하민이도 뺏기는데 제가 양육권 뺏기면 형님도 10억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좋은 일이라고요. 형님은 10억 생겨서 좋고 난 우리 아들 안 뺏겨서 좋고. 그러니까 빨리 그 녹음기 주세요, 형님. 지금은 10억이지만 우리 하민이 대스타 되면 제가 더 챙겨 드릴게요. 뭐라고, 동서? 동서 진짜 웃긴다. 동서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더 필요하세요? 그럼 각서라도 써 드릴게요. 몇 년 안에 몇 억 더 얹어서 드린다는 각서 써 드릴게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동서야말로 동서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네. 하민이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네. 동서 더 정신 차려야겠네. 내가 미쳤어? 그 녹음기를 동서한테 주게? 그딴 소리 짓거릴 거면 나가.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죄송해요, 형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없으면 정말 죽어요. 놔. 애 아빠라 애들 곧 올 텐데 이런 걸 보이기 싫으면 나가. 동서가 잘못한 일은 법정에서 따지라고. 제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동서를 잡아다가 밖으로 거의 내동댕이 치다시피 했어요. 저런 것도 엄마라고 쳐다보는 것조차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 마음을 풀려고 온 게 더 가증스러웠는데 결국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3심까지 가서야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행히도 법은 시동생의 손에 들어주며 시동생은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싹 다 동서에게 받아올 수 있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동서가 그동안 숨겨온 비밀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알게 되었는데 그 연기 선생이란 남자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것도 애 연기학원이 가까워서가 아니라 지가 더 편하게 불륜을 저지르려고
학원 가까이에 이사를 온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녔으면서 저와 제 딸에게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게 너무나도 괘씸하더라고요. 맘 같아선 되려 제가 더 고소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동서는 끝까지 본인 잘못은 인정을 하지 않았고 저와 제 딸에게도 제대로 사과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분하지만 이미 많은 걸 빼앗긴 동서를 보고 속은 조금은 시원하다 생각을 하였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하고 나서 몇 번이나 애를 보러 집까지 찾아와 몰래 데리고 가려고도 했다는데 시동생이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나서야 그 짓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엄마의 손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조카를 챙겨 저희 딸과 함께 데리고 다니는데 한 번은 조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연기하고 춤추고 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요. 엄마가 해야 된다고 이걸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엄마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젠 그러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고요. 보면 마냥 어린애들이라고 하더라도 가끔은 어른들보다 더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 걸 많이 느끼곤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조카지만 저도 제 아이라 생각하며 제 딸과 함께 같이 잘 챙겨주고 있답니다. 비록 시동생은 이혼을 하고 조카는 엄마가 없어진 씁쓸한 상황이 되었지만 제가 딸의 목걸이에 방지책으로 걸어둔 녹음기 덕에 여러 사람을 살렸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시동생 또한 제게 은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모로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그럴수록 제가 더 잘 챙겨줘야겠단 마음이 들어요.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가족들 간에도 별 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